나 6년 전에 96억이 있었어요. 로또 1등에 당첨됐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양로원에서 살고 있어요. 4인실 침대에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친구들이랑 화투 치고 손주들 전화 기다리면서요. 밥은 하루 3끼 나오고 간호사가 건강 체크해주고 물리치료사가 운동도 시켜줘요. 불편한 거 없어요. 아니 오히려 편해요. 근데 말이에요. 나 6년 전에 96억이 있었어요. 96억. 평생 일해도 못 버는 돈이죠. 그 돈을 나는 5년 만에 다 잃었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바보 같다고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다 썼냐고요? 나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쓰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그 돈을 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어요. 96억 가지고도 몰랐던 걸 한 푼도 없이 양로원에 와서야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길어요. 한숨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내가 깨달은 거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75가지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웃기죠? 75 먹은 할머니가 편의점 알바라니. 손죽벌 되는 사장한테 어머니 소리 들으면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코드 찍고 봉투에 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어쩌겠어요. 국민연금이 3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 그런 거 없었어요. 나중에 생겼는데 그때는 낼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아들 둘 키웠거든요. 식당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청소 일하고. 번 돈은 다 애들 학비랑 밥값으로 나갔어요. 내 노후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75세 월 30만 원 받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월세가 25만 원이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원룸. 벽지는 들뜨고 천장에는 비 센 자국이 있고 보일러는 맨날 고장 나고. 그래도 25만 원이었어요. 25만 원 내고 나면 5만 원 남아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휴대폰 요금 내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일했어요. 편의점. 시급 10,000원에 일주일에 사흘 하루에 5시간. 한 달에 60만 원. 60만 원이랑 연금 30만 원 합치면 90만 원. 거기서 월세랑 공과금 빼면 56만 원. 56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어요. 하루에 18,000원. 세 끼를 6,000원에 먹어야 해요. 라면이 1,000원, 계란이 150원, 김치는 직접 담그니까 공짜.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빠듯했어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75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몸이 저절로 그 시간에 깼어요. 알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눈이 딱 떠져요.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두웠어요. 11월 말이었거든요. 겨울이 코앞이었어요. 이불 속에서 잠깐 움츠렸어요. 따뜻한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싫었거든요. 보일러를 최저로 틀어놔서 방이 추웠어요. 그때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어휴, 이 무릎이. 내 무릎은 기상청보다 정확해요. 비 오기 이틀 전부터 쑤시고 눈 오기 사흘 전부터 아파요. 그날은 그 중간 정도였어요. 흐리고 바람 불겠구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주물렀어요. 내 손을 봤어요. 주름지고 거뭇거뭇 반점이 피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깊게 팬 주름 푹 꺼진 눈 드문드문 나무니. 이게 나인가? 젊었을 때는 예뻤어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어요. 20에 시집가서 30에 남편 잃고 40에 아이들 키우고 50에 허리 굽고 60에 입 빠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늙었어요. 라면을 끓였어요. 냉장고에 계란이 3개 남아 있었어요.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넣었어요. 계란 한 판에 5,000원. 30개에 5,000원이면 하나에 160원. 그 돈이 아까웠어요. 내일 넣자. 라면만 먹었어요. 맛없었어요.
매일 먹으니까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옷을 입고 나왔어요. 10년 전에 산 검은색 점퍼. 안감이 해져서 솜이 삐져나왔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목도리 두르고 털모자 쓰고 장갑은 손가락 끝이 닳아서 구멍이 났어요. 계단 내려가는데 2층에 사는 김순옥이 나오더라고요. 블레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럼요. 늙으면 잠이 없어요. 편의점 가세요? 네. 추운데 고생이네요. 순옥이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그 시선이 싫었어요. 동정받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75세 편의점 알바. 누가 봐도 불쌍해 보이지. 큰 길로 나왔어요. 차들이 싱싱 달렸어요. 새벽인데도 차가 많았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편의점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 근데 나는 버스를 안 탔어요. 버스비 1,400원. 왕복이면 2,800원. 한 달이면 8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면 라면을 20개 사요. 그래서 걸었어요. 30분 정도.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손이 시려웠어요. 장갑을 꼈는데도 손끝이 얼얼했어요. 호떡 파는 노점이 보였어요.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호떡 하나에 1,000원. 먹고 싶었어요. 근데 안 샀어요. 1,000원이면 라면 한 봉지거든요. 참자.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사장 김민준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30 중반의 젊은 남자예요. 나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어요. 다른 사장들은 나이 많은 알바를 싫어해요. 느리고 실수 많고 기계 못 다룬다고. 근데 민준이는 달랐어요.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앞치마 두르고 계산대 앞에 섰어요. 9시가 되니까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출근길 직장인들이 커피 사가고 학생들이 삼각김밥 사가고. 안녕하세요. 1,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하루에 몇백 번. 10시쯤 되니까 손님이 뜸해졌어요. 의자에 앉았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민준이한테 패 끼치기 싫었어요. 점심시간에 또 손님이 몰렸어요. 도시락 사는 사람, 컵라면 사는 사람. 바코드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요즘 부쩍 손 떨림이 심해졌어요. 혹시 파킨슨병 아닌가 싶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진료비가 무서웠어요. 오후 1시쯤이었어요. 할머니 로또 하나 뽑아주세요. 젊은 남자가 1,000원을 내밀었어요.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자동이요, 수동이요? 자동으로요. 로또 기계를 돌렸어요. 용지가 나왔어요. 여기요. 남자가 용지를 받아들고 나가려다가 돌아봤어요. 할머니도 사세요. 네? 로또요. 될지 몰라요. 호호, 이 할머니 무슨 운이 있겠어요. 모르죠. 한번 사보세요. 남자가 웃으면서 나갔어요. 로또. 한 번도 사본 적 없었어요. 1,000원이 아까웠거든요. 확률도 800만 분의 1이라던데. 근데 그날따라 마음이 간지러웠어요. 만약에 당첨되면 어떨까? 10억이 생기면 뭘 할까? 집을 사야지. 따뜻한 집. 보일러 빵빵한 집.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고기회 과일. 아이고 무슨 헛생각을. 당첨될 리가 없잖아. 근데 자꾸 생각이 났어요. 오후 2시 퇴근 시간이 됐어요. 결국 1,000원을 꺼냈어요. 민준아, 나도 로또 한 장만.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니 드디어 하시네요. 자동으로 한 장만. 용지가 나왔어요. 숫자 6개.
3, 17, 22, 31, 38, 42. 이게 당첨되면 좋겠네. 당첨되실 거예요. 지갑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밥 말아서.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물가 상승 이야기. 라면 값이 또 올랐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 생각이 났어요.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한다고 했어요. 뭘 하는지는 잘 몰라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거든요. 작은 아들 민호는 부산에서 회사 다닌다고 했어요. 역시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더라? 작년 추석? 그때도 못 내려왔어요. 바쁘다고. 전화해 볼까? 핸드폰을 들었어요. 큰아들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전화해봤자 뭐라고 하지? 바쁘다고 하겠지.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겠지. 그리고 안 하겠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애들 어렸을 때는 엄마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도 대학 갈 때도 취직할 때도 내가 뒷바라지 했어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키웠거든요. 식당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청소 일하고 그 돈으로 학비 대고 밥 해먹이고 옷 사입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안 오고. 며느리들 탓인가? 아니야. 아들들이 그런 거야. 생각하면 서러워서 TV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로또 용지 생각이 났어요. 꺼내봤어요. 3, 17, 22, 31, 38, 42. 당첨되면 뭘 할까? 집을 사야지. 차도 사야지.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아들들한테도 줘야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 날 좋아하겠지. 아들들이 자주 오겠지. 손주들도 데리고 오겠지. 바보 같은 생각. 지갑에 다시 넣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쉬는 날. 아침에 라면 끓여 먹었어요. 오늘은 계란 넣었어요. 토요일이니까. 빨래하고 청소하고. 오후에는 TV 봤어요. 트로트 프로그램. 옛날 노래 나오면 따라 불렀어요. 저녁 먹고 계속 TV 봤어요. 8시 반에 로또 추첨이 있다는 거 기억났어요. 맞다, 오늘이지. 채널 돌렸어요. 추첨 방송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추첨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1089회 로또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갑에서 용지를 꺼냈어요. 3, 17, 22, 31, 38, 42.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지? 당첨될 리도 없는데. 첫 번째 번호입니다. 공이 나왔어요. 3번입니다. 맞네. 어머, 하나 맞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두 번째 번호입니다. 17번입니다. 어머, 또 맞아. 세 번째 번호입니다. 22번입니다. 세 개가 맞았어요. 어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네 번째 번호입니다. 31번입니다. 네 개. 가슴을 쥐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섯 번째 번호입니다. 38번입니다. 5개.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았어요. 마지막 번호입니다. 숨을 멈췄어요. TV를 뚫어져라 봤어요. 42번입니다. 어머. 6개 다 맞았어요. 1등이에요. 으악. 소리를 질렀어요. 방바닥을 굴렀어요. 울었어요. 세상에. 꿈인가? 뺨을 꼬집었어요.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용지를 다시 봤어요. 화면을 다시 봤어요. 10번은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어요.
보너스 번호는 15번입니다. 1등 당첨자는 3명, 1인당 당첨금은 약 137억 원입니다. 137억? 137억. 세금 떼면 96억. 당첨됐어. 나 당첨됐어. 용지를 가슴에 꽉 안고 울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용지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손에서 안 났어요. 숫자가 바뀔까 봐 무서웠어요. 사라질까 봐 무서웠어요. 지갑에 넣었다가 꺼내보고 다시 넣었다가 또 꺼내봤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핸드폰으로 검색했어요.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 농협은행 본점에 가면 된대요. 서울. 기차표 예매했어요. KTX 특실. 10만 원 넘었어요.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결제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어요. 3시간 후면 출발이었어요. 잠을 자야 하는데 못 잤어요. 눈 감아도 숫자가 보였어요. 137억. 96억. 뭘 사지? 집. 큰 집. 마당 있는 집. 차. 벤츠. BMW. 롤스로이스. 옷. 명품. 아들들한테 줘야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애들이 좋아하겠다. 전화해야지. 아침에 알람 맞추고 눈 감았어요. 잠깐 잤어요. 꿈 꿨어요. 돈이 하늘에서 내리는 꿈. 알람이 울렸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용지 확인했어요. 있었어요. 씻고 옷 입었어요. 제일 좋은 옷 입으려고 옷장 뒤졌어요. 근데 좋은 옷이 없었어요. 다 낡고 해졌어요. 그냥 검은색 점퍼 입었어요. 구멍 난 곳은 안쪽이라 잘 안 보였어요. 택시 불렀어요. 처음으로. KTX 특실에 앉았어요. 가죽 시트가 푹신했어요. 발받침도 있었어요. 이게 특실이구나. 처음 타봤어요. 무궁화호만 탔거든요. 특실은 조용하고 편했어요. 근데 마음은 안 편했어요. 용지를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지갑에 넣고 지갑을 가방에 넣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누가 훔쳐갈까 봐 무서웠어요. 화장실도 안 갔어요. 2시간 반 참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지하철 타고 여의도로 갔어요. 농협은행 본점.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어요. 심호흡하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로또 당첨금 받으러 왔는데요. 몇 등이신가요? 1등이요. 직원 눈이 커졌어요. 잠시만요. 별도 상담실로 안내됐어요. 넓고 조용한 방이었어요. 신분증과 당첨 용지 보여주시겠어요? 손이 떨려서 용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확인됐습니다. 정블레 고객님 1등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당첨된 거 맞죠? 네. 얼마예요?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96억 8천만 원입니다. 96억? 머리가 하얘졌어요. 계좌로 입금해 드릴 겨.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 8만 3천 원짜리 통장. 15분 후에 직원이 돌아왔어요. 입금 완료됐습니다. 통장을 봤어요. 입금 96억 8천만 원. 잔액 96억 8천 삼천 원. 어머. 96억이 내 통장에. 울었어요. 은행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재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자산관리 방법, 세금 안내, 사기 예방법. 안 읽었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건 딱 하나. 쇼핑. 택시 타고 명동 갔어요. 대형 백화점. 평생 문 앞에서만 배회했던 곳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사야 할 것 같아서. 살 돈이 없으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날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명품관.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매장에 들어갔어요. 젊고 예쁜 직원이 다가왔어요. 근데 내 옷차림을 보더니 시큰둥하더라고요. 낡은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 누가 봐도 백화점 손님이 아니었어요. 가방 좀 보려고요. 저희 매장은 에르메스인데요. 가격대가 좀 무시하는 투였어요. 화가 났어요. 가격이 어떤데요? 버킨백은 4천만 원부터요. 그거 보여주세요. 네? 버킨백. 보여달라고요. 직원이 가방을 가져왔어요. 만져봤어요. 부드럽고 고급스러웠어요. 이거 살게요. 네? 사겠다고요. 통장을 펼쳐 보였어요. 직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괜찮아요. 포장해 주세요. 버킨백 4,500만 원. 스카프 300만 원. 샤넬에서 재킷 샀어요. 3천만 원. 루이비통에서 구두 샀어요. 2천만 원. 카르티에에서 시계 샀어요. 8천만 원. 1시간 만에 2억 넘게 썼어요. VIP 라운지에서 커피 마셨어요. 고객님, 오늘 구매하신 금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VIP 블랙 등급으로 등록되셨습니다. 쇼핑백 들고 나왔어요. 무거웠어요. 근데 기분은 가벼웠어요. 이게 돈 맛이구나. 택시 타고 강남 갔어요. 5성급 호텔. 제일 좋은 방으로요.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하룻밤에 800만 원입니다. 그거요. 직원이 놀란 표정 지었어요. 내 옷차림 봤겠지. 40층 올라갔어요. 방문이 열렸어요. 어머, 넓었어요. 내 원룸 10개는 될 것 같았어요. 거실 따로, 침실 2개, 화장실 3개.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어요. 한강이 굽이치고 남산타워가 반짝였어요. 침대가 구름 같았어요. 욕조가 수영장만 했어요. 침대에 벌러덩 누웠어요. 아, 이게 인생이지. 핸드폰 꺼냈어요. 아들들한테 전화해야지. 큰아들 민수한테 먼저. 여보세요? 민수야, 나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시큰둥했어요. 귀찮다는 투.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빨리요. 바빠요. 로또 당첨됐어. 네? 로또. 1등. 96억.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정신 괜찮으세요? 멀쩡해. 진짜라니까. 요즘 로또 사기 많대요. 누가 전화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은행 가서 받았다고. 엄마 시간 되면 다시 전화할게요. 지금 바빠서. 야, 이 자식아. 또 마이너스. 끊어버렸어요. 작은 아들 민호한테도 전화했어요. 엄마 로또 당첨됐어. 1등. 엄마 치매 검사 받아보셨어요? 치매는 무슨? 사기 조심하세요. 사기가 아니라니까. 나중에 전화 드릴겨. 또 마이너스. 또 끊겼어요. 두 아들 다 안 믿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 니네가 뭘 알아? 직접 보여줘야 믿겠지. 이틀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원룸으로 안 갔어요. 부동산 중개소로 갔어요. 집 보러 왔어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단독주택이요. 마당 있는 거. 넓은 거. 예산은요? 10억 안쪽이요. 중개인 눈빛이 달라졌어요. 여러 매물 봤어요.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 대지 300평에 건물 100평. 마당도 넓고 차고도 있었어요. 가격이요?
8억입니다. 보러 갈게요. 집을 봤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좋았어요.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까 거실이 넓었어요. 천장이 높고 창문이 커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주방도 넓었어요. 시스템 키친이 설치돼 있었어요. 2층에 방이 4개 있었어요. 안방에 드레스룸이랑 욕실이 딸려 있었어요. 이거로 할게요. 정말요? 현금으로 살게요. 이번 주 안에 잔금까지 다 치를게요. 중개인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일주일 만에 계약 끝났어요. 8억을 현금으로 냈어요. 등기부 등본을 봤어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내 집이네. 평생 내 집이 없었어요. 결혼해서도 전셋집, 애들 키우면서도 전셋집, 남편 죽고 나서는 월세집. 75세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어요. 눈물이 났어요. 다음은 차. 수입차 딜러에 갔어요. 차 보러 왔어요. 제일 좋은 거요. 예산이요? 상관없어요. 직원 눈이 커졌어요. 벤츠 마이바흐 어떠세요? 3억 5천만 원입니다. 보여주세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길고 우아했어요. 뒷좌석에 앉아봤어요. 가죽 시트가 푹신했어요. 마사지 기능도 있었어요. 이거 살게요. 네? 통장 보여줬어요. 아,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옵션 추가해서 3억 7천만 원. 일주일 후에 차가 나왔어요. 기사도 구했어요. 월급 300만 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모님. 사모님이라니. 웃음이 났어요. 새 집에 이사했어요. 원룸에 있던 살림살이는 다 버렸어요. 낡은 가구, 해진 이불, 깨진 그릇.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인테리어 업체 불렀어요. 고급스럽게요. 호텔처럼. 예산은요? 3억 정도? 한 달간 공사했어요. 그 사이에 호텔에서 지냈어요. 공사 끝나고 집에 들어갔어요. 어머,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크리스탈 샹들리에, 80인치 TV, 주방에 최신 가전, 대형 냉장고, 빌트인 오븐, 에스프레소 머신, 안방에 킹사이즈 침대, 거위털 이불, 고급 리넨, 인테리어 비용 3억 2천만 원. 소파에 앉았어요. 푹신했어요.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어요. 이게 인생이지. 집들이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옛날 같이 일하던 식당 동료들, 동네 이웃들, 개모임 친구들. 블레시 소문 들었어요. 로또 당첨됐다며? 맞아요. 얼마나요? 100억 가까이요. 대박. 토요일에 30명 넘게 왔어요. 호텔 뷔페 음식을 케이터링으로 시켰어요. 1인당 10만 원짜리. 한우, 전복, 랍스터, 캐비아, 와인, 샴페인. 와, 이게 뭐예요? 캐비아? 철갑상어 알이래요. 비싼 거예요. 친구들이 집을 구경하면서 감탄했어요. 블레시 집이 호텔 같아요. 마당이 이렇게 넓어. 나는 으스대면서 자랑했어요. 이 소파가 1,000만 원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거래요. 저 그림도 유명한 작가 작품이에요.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사실 누가 그린 건지도 몰랐어요. 화랑 주인이 권해서 산 거예요. 근데 비싸다는 것만으로 뿌듯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는 게. 파티가 무르익었어요. 와인이 돌고 웃음소리가 높아졌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친구 하나가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박정순. 옛날 식당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블레시. 왜요? 저희 아들이 사업 시작하려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요?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사업 되면 바로 갚을게요. 3천만 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돈이에요.
근데 지금은 푼돈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3천 말고 5천 가져가요. 5천이요?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블렛이. 정순이가 눈물 글썽이더라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에 5천만 원을 보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좋은 일 한 것 같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어요. 블렛씨, 저 이정희예요. 옛날에 같은 아파트 살았잖아요. 10년 넘게 연락 없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딸이 유학 가려는데 비용이 필요해서요. 2천만 원만. 블렛씨, 저 김말숙이에요. 개모임 같이 했잖아요. 남편이 수술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요. 3천만 원만. 블렛씨, 가게 보증금이 밀려서요. 블렛씨, 카드빚이 쌓여서요. 하나같이 불쌍한 사연들이었어요. 나는 거절을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고개 숙이고 부탁하는 게 기분 좋았거든요. 돈 많은 사람으로 대접받는 게 좋았어요. 그래요, 줄게요. 고마워요, 블렛씨. 한 달 만에 10억이 나갔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어머, 벌써 10억이나. 놀랐어요. 근데 크게 걱정 안 했어요. 아직 85억이나 남았잖아. 어느 날 큰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민수야. 민수. 엄마 전화 안 믿어서 죄송해요. 주변에서 소문 듣고 알았어요. 이제야 믿니? 네. 엄마,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그래, 갈게. 토요일에 서울 갔어요. 기사가 운전하는 마이바흐 타고 큰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서울 변두리의 25평 아파트. 엄마, 어서 오세요.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며느리 은영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동안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예전에는 시큰둥하던 며느리였어요. 명절에 가도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오늘은 완전 달랐어요. 손자 준호도 나왔어요. 고등학생이 됐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저녁을 먹었어요. 은영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식사 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저희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그러게. 연락도 안 하고. 나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좁고 낡았어요. 민수야, 너희 왜 이렇게 좁은 데서 사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지금 사업은 어때? 잘 안 돼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엄마가 집 사줄게. 네? 강남에 큰 아파트 하나 사줄게. 얼마면 돼? 강남은 너무. 얼마냐니까. 30평대가. 20억 정도요. 그거 사줄게. 은영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준호야, 너도 필요한 거 없니? 저요? 응.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저. 게임용 컴퓨터가 갖고 싶어요. 좋은 건 5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짜리로 사줄게. 제일 좋은 걸로. 진짜요? 할머니. 준호가 와락 안겼어요. 뿌듯했어요. 일주일 후에 부산 갔어요. 작은 아들 민호네. 민호네 집도 20평 남짓한 아파트였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며느리 수진도 반갑게 맞았어요. 손녀 지은이도 나왔어요. 중학생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지은이 많이 컸네.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민호야, 회사는 어때? 그럭저럭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아서. 너희도 집이 좁네. 전세라서요. 보증금도 빠듯하고. 너희도 아파트 사줄게. 형님 내한테 20억짜리 사줬어. 너희도 똑같이. 엄마,
민호가 눈물 글썽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손녀한테도 물었어요. 지은아, 너는 뭐 필요한 거 없어? 저 태블릿이요. 그림 그리는 거. 200만 원 정도요. 500만 원짜리로 사줄게. 할머니, 두 아들한테 각각 20억씩. 손주들 선물. 생활비로 각자 1억씩. 모두 합하면 43억.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42억 3천만 원. 절반이 갔네. 근데 후회 안 했어요. 아들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거든요. 이게 돈 쓰는 맛이지. 아들들 아파트 계약이 끝났어요. 나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여행. 유럽.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여행사에 갔어요. 유럽 여행 패키지 있어요? 제일 좋은 거요. 한 달 정도. VIP 프리미엄 패키지가 있습니다. 1등석 비행기 5성급 호텔 미슐랭 레스토랑 전용 가이드.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그거요.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이 시작됐어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었어요. 밤에는 불빛이 반짝였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봤어요. 생각보다 작았는데 신비로웠어요. 샹젤리제 거리를 걸었어요. 명품 매장이 즐비했어요. 루이비통에서 가방 샀어요. 800만 원. 디올에서 드레스 샀어요. 1,200만 원. 까르띠에에서 목걸이 샀어요. 3억 원. 로마. 콜로세움 구경했어요. 2000년 전에 지어졌다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바티칸에서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봤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대요. 목이 아플 정도로 올려다봤어요.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 던졌어요. 소원 빌었어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런던. 버킹엄 궁전에서 근위병 교대식 봤어요. 빅벤이랑 타워 브릿지 구경했어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 손주들 선물 샀어요. 지팡이, 망토, 빗자루. 바르셀로나.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봤어요. 아직도 짓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플라멩코 공연 봤어요. 열정적인 춤에 감탄했어요. 한 달간의 여행이 끝났어요. 좋았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어요. 근데 돈도 많이 썼어요. 여행비 5천만 원, 쇼핑비 5억, 기타 비용 5천만 원. 학계 6억. 통장 잔액 36억. 많이 줄었네. 96억이 36억이 됐어요. 1년 만에.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정불래 고객님이시죠? 저는 투자자문 김 실장입니다. 네. 고객님께 좋은 투자 기회를 안내해 드리려고요. 월 5%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습니다. 월 5%요? 네. 1억을 투자하시면 매달 500만 원씩 받으시는 거죠. 솔깃했어요. 10억 넣으면 매달 5천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며칠 고민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욕심이 앞섰어요. 얼마나 넣으면 돼요? 최소 3억입니다. 3억을 보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했어요. 안 받았어요. 계속 걸었어요. 계속 안 받았어요. 이거 설마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르신 전형적인 투자 사기입니다. 회수가 어렵습니다. 3억이 날아갔어요. 어떻게? 며칠을 울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사기꾼이 왔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고객님, 개발 예정지 땅이 있는데요. 지금 사시면 2배로 오릅니다. 정말요?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한다고 발표할 거예요. 저만 아는 정보예요. 5억을 주고 땅을 샀어요. 알고 보니 맹지였어요. 도로도 없고 건물도 못 짓는 땅. 사기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돈은 안 돌아왔어요. 8억을 사기로 날렸어요. 통장 잔액 28억. 사기 당한 후로 조심하기로 했어요.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이번에는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블레야 나 사촌 오빠. 기억하지? 30년 만에 연락 온 사촌 오빠였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망설였어요. 30년간 연락도 없던 사람인데. 근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촌이잖아요. 알았어요. 그 후로 친척들이 줄을 이었어요. 고모 딸. 블레 언니 저 결혼해요. 예식 비용이 모자라서요. 이모 아들. 저희 아들 유학 보내려는데요. 삼촌 손자. 고모 할머니 집 보증금이 필요해서요. 한 명한테 주면 다른 사람도 알았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 저 사람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안 줘? 우리가 더 가까운 사이잖아.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계속 줬어요. 친척들한테 3억 나갔어요. 지인들한테도 5억 나갔어요. 통장 잔액 20억. 벌써 20억밖에 안 남았어? 96억이 20억이 됐어요. 1년 반 만에. 그때 큰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사업을 하나 하려고요. 사업? 프랜차이즈 카페요. 요즘 잘 된다고 해서요. 친구랑 같이 하려고요. 그래? 근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서요. 3억이면 될 것 같아요. 망설였어요. 3억. 남은 돈의 15%. 엄마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예요. 열심히 할게요. 알았어. 줄게. 일주일 후에 작은아들도 전화했어요. 엄마 저 주식 투자 좀 하려고요. 종잣돈이 필요해서요. 2억이면 주식은 위험하지 않아?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전문가한테 조언도 받고 있고요. 알았어. 두 아들한테 5억을 줬어요. 통장 잔액 15억. 3개월이 지났어요.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왜? 카페가 망했어요. 뭐? 손님이 안 와서요. 버티지를 못하고 문 닫았어요. 그럼 3억은? 다 날렸어요. 3억이다. 죄송해요, 엄마. 작은 아들도 전화했어요. 엄마. 주식이 폭락했어요. 2억이 다 날아갔어요. 5억이 한순간에 증발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그럼 끝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통장 잔액 15억. 실제로는 10억. 이제 절약해야 해. 다짐했어요. 근데 습관이 안 바뀌더라고요. 백화점 지나가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좋은 음식 보면 먹고 싶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2천만 원짜리 시계 샀어요. 500만 원짜리 핸드백 샀어요. 800만 원짜리 구두 샀어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썼어요. 1년 후에 통장을 봤어요. 4억. 4억? 10억이 4억이 됐어요. 큰일이다. 결단을 내렸어요. 집을 팔아야겠어. 8억 주고 산 집. 10억은 받을 줄 알았어요. 부동산에 갔어요. 단독주택이 요즘 인기가 없어서요. 금매로 내시면 6억 정도요. 6억? 8억 주고 샀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요. 2억 손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 후에 집이 팔렸어요. 차도 팔았어요. 3억 7천 주고 산 마이바흐를 2억에. 중고차는 감가가 심해서요. 1억 7천 손해. 명품도 팔았어요. 5억어치를 2억에. 다 팔고 나니까 10억이 됐어요. 통장 잔액 14억.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시내 외곽의 20평짜리. 전세 2억. 기사도 해고했어요. 중고 경차 샀어요.
1,000만 원짜리. 이게 현실이구나. 화려했던 생활이 끝났어요. 돈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친구들한테 빌려준 돈 받으려고 전화했어요. 정순 씨 빌려준 5천만 원 갚을 수 있어? 지금 좀 어려워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해도 안 받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없어요. 나중에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친척들도 똑같았어요. 오빠 빌려간 5천만 원 갚아야지. 불내야 사업이 안 돼서. 형편 나아지면 갚을게. 형편은 안 나아졌어요. 돈도 안 돌아왔어요. 빌려준 돈만 10억이 넘었어요. 한 푼도 안 돌아왔어요. 다들 날 이용만 한 거야. 배신감이 들었어요. 돈 있을 때는 블레시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돈 없으니까 사라졌어요. 아들들한테 연락했어요. 민수야, 엄마 돈이 좀 필요해서. 엄마, 저희도 지금 빠듯해요. 대출도 있고. 조금만. 죄송해요. 형편 나아지면 도와드릴게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주식으로 돈 잃고 빚도 있어서. 전화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들들한테 수십억을 줬어요. 집 사주고 사업 자금 주고. 돌아온 건 이거였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3년이 지났어요. 통장 잔액 8천만 원. 96억이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5년 만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민준아, 나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돈이 필요해서. 96억. 다 썼어. 다 쓰셨어요? 응. 어떻게? 나도 몰라. 쓰다 보니까 없어졌어. 민준이가 잠시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오세요. 78배 다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급 10,000원. 한 달에 60만 원. 예전보다 더 힘들었어요. 5년 사이에 몸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손이 떨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통장 잔액 2천만 원. 월세, 생활비, 병원비. 아무리 아껴도 빠져나갔어요. 대출 받아야 하나. 은행에 갔어요. 나이가 78세시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담보는요? 없어요. 그러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사채를 알아봤어요. 1,000만 원이요? 이자가 월 10%예요. 월 100만 원. 월급이 60만 원인데. 그래도 빌려야 해요. 당장 월세가 밀렸거든요.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월세 내고 밀린 공과금 내고 식비 사고. 한 달 후에 이자를 내야 했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또 빌렸어요. 빚이 빚을 낳았어요. 3개월 후에 빚이 3천만 원이 됐어요. 이자만 월 300만 원.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이자 언제 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안 주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무서웠어요. 집주인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월세 2달째 밀리셨는데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다음 주가 됐어요. 돈이 없었어요. 할머니, 나가세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하나. 어디로 가지? 갈 데가 없었어요.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제일 싼 곳이 월 30만 원. 좁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2평도 안 됐어요. 침대랑 작은 책상이 전부. 창문도 없었어요. 여기서 살아야 하나. 눈물이 났어요. 고시원에서 3개월을 버텼어요. 편의점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줬어요. 어느 날 계산대에서 쓰러졌어요. 어머니, 구급차가 왔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돈이 퇴원했어요. 병원비 80만 원. 일을 그만뒀어요. 수입이 끊겼어요. 국민연금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고시원비 30만 원. 남는 게 없었어요. 밥을 굶기 시작했어요. 하루 한 끼 아니면 굶었어요. 배고파. 결국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갈 데가 없어.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저희 집도 좁아서요. 잠깐만이라도. 제발. 알았어요. 오세요. 큰아들 집으로 갔어요. 강남 아파트. 내가 사준 집. 어머니. 은영이가 문을 열었어요. 표정이 안 좋았어요. 미안해, 은영아. 잠깐만 신세 질게.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았어요. 내 잠자리였어요.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밥하고 청소하고. 식모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했어요. 설거지했어요. 빨래했어요. 청소했어요. 밤에는 거실 바닥에서 잤어요. 등이 아팠어요. 내가 이러려고 96억을 가졌었나. 한 달이 지나니까 며느리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반찬이 싱거워요. 어머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2달 후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민호네 집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은영이가 힘들어해서요. 쫓겨났어요. 작은 아들 집으로 갔어요. 똑같은 생활이 반복됐어요. 한 달 후에 또 쫓겨났어요. 1년 동안 2 아들 집을 돌고 돌았어요. 나 왜 이러고 사는 거지? 어느 날 2 아들이 같이 왔어요. 엄마, 저희가 상의를 했어요. 뭘? 엄마를 양로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양로원? 거기서 식사도 주고 간호도 해주잖아요. 너희가 날 버리겠다는 거야? 저희도 더 이상은. 화가 났어요. 서러웠어요. 내가 너희한테 얼마를 줬는데. 집 사주고 사업 자금 주고. 엄마. 그런데 이제 와서 양로원? 근데 아들들 얼굴을 보니까 진짜 힘들어 보였어요. 알았어. 보내. 한 달 후에 양로원에 들어갔어요. 지방의 작은 요양원이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어요. 4인실이었어요. 침대 4개가 놓여 있었어요. 좁았지만 그래도 침대가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요. 침대에 앉았어요.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눈물이 났어요. 같은 방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새로 왔어요? 남 박순자. 85살. 정불례예요. 81살이요. 젊으시네. 여기서는 막내겠다. 순자 할머니는 말이 많았어요. 양로원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여기 밥은 그럭저럭 먹을 만해요. 운동도 시켜줘요. 여기 사람들 대부분 가족이 안 와요.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요.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나도 조금 웃었어요. 양로원 와서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김미영 씨가 노트를 줬어요. 블레 씨,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감사일기예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감사한 일? 그런 게 어딨어요? 있어요. 찾으면요. 받긴 받았어요. 그날 밤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어요. 감사한 일. 뭐가 있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안 떠올랐어요. 억지로 적었어요. 1. 오늘 밥이 나왔다. 2. 날씨가 맑았다. 3. 기침이 안 났다. 시시했어요. 근데 일단 적었어요. 다음 날 미영 씨한테 보여줬어요. 잘 쓰셨네요. 이게 뭐가 잘 썼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계속 쓰세요. 1주일, 2주일.
계속 쓰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졌어요. 1. 순자 할머니가 귤을 나눠줬다. 2. 미영 씨가 간식을 줬다. 3. 창밖에 꽃이 피었다. 쓸게 생기네. 한 달이 지나니까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블레 씨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맨날 우울해 보였는데 웃는 게 보기 좋아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왔어요. 할머니, 준호? 손자 준호였어요. 대학생이 됐더라고요. 키가 훌쩍 컸어요. 할머니 양로원에 계신 줄 몰랐어요. 아빠가 말 안 해서. 괜찮아. 왔으면 됐지. 준호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할머니 미안해요. 더 일찍 올걸. 울지 마라. 할머니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감사? 뭘? 예전에 컴퓨터 사주셨잖아요. 1,000만 원짜리. 아, 그거. 그거로 공부해서 지금 컴퓨터 공학과 다녀요. 그래? 프로그래밍 배우고 개발 공부하고. 다 그 컴퓨터로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때 안 사주셨으면 저 지금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준호야. 할머니 나중에 돈 벌면 할머니 모실게요. 그런 말 마라. 진짜예요. 약속할게요. 준호가 과일이랑 옷을 사왔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준호가 간 후에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내가 완전히 헛산 건 아니구나. 일주일 후에 손녀 지은이도 왔어요. 할머니, 오빠한테 듣고 왔어요. 대학생이 됐더라고요. 예뻐졌어요. 할머니 저도 감사 인사 드릴게요. 뭘? 예전에 태블릿 사주셨잖아요. 아 그거. 그걸로 그림 그렸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지금 디자인과 다녀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우리 지은이 똑똑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또 울었어요. 손주들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내가 쓴 돈이 다 헛된 건 아니었구나. 친구들한테 빌려준 돈, 친척들한테 준 돈, 아들들 사업에 투자한 돈은 다 날아갔어요. 근데 손주들 교육에 쓴 돈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남은 게 있구나. 가을이 됐어요. 양로원에서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왔어요. 엄마 사과 드리러 왔어요. 사과? 엄마가 돈 주셨을 때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부모니까 자식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랬지. 근데 요즘 준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준호가? 네. 걔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저한테 용돈을 줘요. 아빠 힘들었죠? 이거 드세요 하면서요. 민수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어요. 받기만 했지. 민수야.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으켜 세웠어요. 됐다. 지난 일이야. 엄마. 나도 잘못했어. 돈을 막 쓴 건 내 책임이야. 엄마. 우리 둘 다 욕심이 과했던 거야. 너는 받고 싶은 욕심, 나는 쓰고 싶은 욕심. 둘 다 울었어요. 엄마 저 이제 달라질게요. 자주 올게요. 그래라. 일주일 후에 작은 아들도 와서 똑같이 사과했어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감사 일기를 쓰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나 지금 행복하네. 돈이 없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양로원에서 살아요. 근데 행복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96억이 있을 때 행복했나? 집 살 때는 기뻤어요. 차 살 때도 명품 살 때도. 근데 금방 사라졌어요.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비싼 거를 원했어요.
끝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만족해요. 따뜻한 밥, 좋은 친구들, 가끔 오는 가족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늦게 깨달았어요. 82살에. 일기에 적었어요. 오늘의 감사, 내가 늦게나마 깨달은 것. 3년이 더 지났어요. 85살이 됐어요. 그 사이 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병이 악화돼서. 블레시. 행복하게 살아요. 꼭. 내 손을 잡고 눈을 감았어요. 며칠을 울었어요. 나도 곧 가겠지. 근데 슬퍼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순자 씨가 행복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어느 날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폐가 많이 안 좋습니다. 몇 달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래요. 이상하게 안 무서웠어요. 가족들한테 연락했어요. 다들 왔어요. 민수, 민호, 은영, 수진, 준호, 지은이.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아들들 손을 잡았어요. 내가 돈 있을 때 너희한테 많이 줬지. 근데 그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 돈을 주니까 너희가 망가졌어. 일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남의 돈 바라보지 마라. 네 손으로 벌어라. 그리고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지 마라. 교육에 투자해라. 그게 진짜 유산이야. 알겠어요. 손주들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지은아. 할머니가 96억 다 잃었지. 근데 후회 안 해. 네? 너희한테 쓴 돈은 안 아까워. 그게 제일 잘 쓴 돈이야. 할머니, 너희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돈보다 사람이야. 잊지 마라. 알겠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꼭. 다들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가족들이 모였어요. 엄마, 할머니, 눈을 떴어요. 얼굴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다 왔네. 엄마 정신 차려요. 괜찮아. 웃었어요. 미안하다 애들아. 근데 후회 안 해. 덕분에 많이 배웠어. 손주들을 봤어요. 잘 살아라. 아들들을 봤어요. 너희도 잘 살아라. 미안했다. 엄마, 울지 마라. 잘 가는 거야. 눈을 감았어요. 피곤하다. 심장이 멈췄어요. 정불래 85살.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이 끝났어요. 가족들이 내 유품을 정리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 이게 뭐야? 준호가 노트를 펼쳤어요. 감사 일기. 매일매일 감사한 일 3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4년치. 오늘 밥이 맛있었다. 순자 할머니가 귤을 줬다. 준호가 전화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의 감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준호가 울었어요. 지은이도 울었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이거네. 96억은 다 사라졌지만 이건 남았어. 10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IT 회사 팀장이 됐어요. 결혼해서 아들이 생겼어요. 이름 뭐로 지을 거야? 할머니 성함에서 분자.